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냥 막연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좋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면, 그렇죠? 행복한 거죠. 아주 행복한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은퇴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진로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직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빨리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사실 적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두산중공업에서 네, 명예퇴직자 자그마치 2,900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이 중에서 자발적으로 저 명예퇴직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죠? 많지 않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4050 세대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뭐 이직, 두 번째는 전직, 세 번째는 이제 창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네. 먼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괴감이 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진짜 이 회사에 뼈를 묻었는데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떻게 나를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진짜 별 보고 나왔다가 그쵸. 별 보고 들어갔는데 그쵸. 나를 이제 그냥 버린 거죠. 버린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뭐 냉혹한 현실 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어차피 과거를 돌아봐야 이제 뭐 소용이 없어요. 결국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이직이거든요. 네. 이제 내가 그동안의 직장에서 경험했었던 거, 전문성, 네. 그동안에 넓혀놓은 인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동종으로 선택되는 사람, 최고죠. 이거를 이제 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거래처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혹시나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윗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이런 평판이 좀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직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준비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조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몇 년 남았어. 그럼 지금부터 혹시 내가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잘하고 있는지 거래처에는 잘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과도하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목에 기부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직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쵸, 어렵죠.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그쵸, 예. 전직이거든요. 그쵸. 이제 전직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자격증이잖아요. 야, 이거 있으면 된다더라. 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제 전직하신 분이 대전에 있는 제 지인분 남편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스공사에 되게 오래 근무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년 퇴직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야. 30년 가까이 했는데 뭐 오라는 데 없겠어?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웬걸 나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이력서를 내봤잖아. 아무데도. 그쵸. 이런데 이분이 이제 되게 좀 머리는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충격에 빠져갖고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아파트에 보면 밑에 그 도서관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딱 10개월 동안 정말 공부를 해서 감리 자격증을 땄어요. 그 가스 분야 쪽에. 네. 그렇게 해서 그 자격증이 관련 분야잖아요. 경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니까 오라는 데가 여러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로 전직을 해서 자기의 경험도 살리고 또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잘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인 거고 일반적으로도 전직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 자격증이나 남이 쉽게 따는 건 여러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누구나 따는 운전면허증 가지고서 취업을 해보겠다. 어려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혹시 전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남이 도전하지
않는 것, 아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한 1년이라도 정말 도전을 해갖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도전한다고 공인중개사에 갖고 몇 년씩 있어가지고는 전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맞는 건지 이런 걸 보고 또 한 번 들어가면 그래도 10년 이상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 전직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대다수가 하는 게 전직 아닙니까?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전직이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이제 뭐 임원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를 하게 됐다. 이게 전직이죠. 전직이죠. 네. 근데 그럴 때 정말 어려운 게 전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힘백이에요. 힘백이죠. 힘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아파트 경비 가서 버티시겠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군에서 뭐 맨날 지휘관 생활하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가 가서 못 있습니다. 근데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나를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근데 자꾸만 과거를 보면 힘 빼기가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말 이러면 그래서요 아저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전직의 어떤 핵심도 사실은 힘부터 빼야 된다. 그리고 과거 특히 명함 앞에 있었던 전자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나를 찾으면 전직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창직이잖아요. 네. 전혀 새로운 분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전혀 새롭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했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취미로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에 은행권에 몸담았었던 분이 평상시 이제 그 전통 놀이를 좋아해서 윷놀이를 좋아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윷놀이 전문가, 자기 스스로 창직을 하는 거야. 그거에서 가리키고, 자기가 요즘 민간자격증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지도사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창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이제 또 뭐 애견 관련해서 바쁜 분들을 대신해서 애견 다이어트 시켜주고, 운동 시켜주고, 그것도 여행하면 맡아서 해주고,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평상시 애견을 좋아하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직도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걸 할 때는 좀 내가 즐겁게 그리고 내가 평상시 사람들과 잘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참 이런 거 좋아했어. 낚시를 너무 좋아했어. 그럼 그런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과거에 무엇을 좋아했나 이것을 기준으로 창직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틈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틈새를 잘 공략하는 창직을 한다면 그 또한 퇴직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창직은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없던 직업을 어떻게 만드는 거고 그동안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내 선호도라든지 취미랑 겹쳐지는 걸 찾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취향 공동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애견을 좋아하시는 사람들 좀 애견 카페도 가보고 이제 주변에 애견하는 사람들이 뭐가 불편해한지 아니 우리 집에 강아지는 뭐가 불편한지 우리 집에 고양이는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같은 취향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 그래 그거 누가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좁혀가면서 해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해서 나와서는 돈이 없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만큼 벌써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뭘 해야겠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경험, 내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에서 창직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주어지는 3가지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직, 전직, 창직.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선택하시면은 각자 자기 성향에 맞춰서 이제 올바른 길, 자기가 재밌는 길, 행복한 길 선택하시면은 행복한 은퇴 생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안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